예, 안녕하세요. 엘리트 앰비션입니다. 이번 주말에 제가 좀 우리 구독자분 한 분한테 좀 긴급하게 좀 연락을 받은 사례가 있어요. 어떤 사연이라면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얘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아파트, 해당 아파트의 지역을 좀 매수를 진행을 하고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계약을 했는데, 문제는 이제 그 해당 아파트가 가격이 계속 오르고 뭐 호재라든지 이런 것들 뭐 상승기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소식이 들려서 매도자한테 전해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매도자가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, 결론만 말씀드리면 계약 파기하자는 거죠. 계약 파기하자고 했는데, 제가 처음에 그 구독자분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.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중도금을 넣으셔야 된다. 혹시 모르니까 중도금을 넣으셔야 된다. 그거 아니면,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반대로 계약금을 예를 들어서 계약금 1,000만원 넣었으면은 뭐 2,000이나 3,000 이런 식으로 계약금을 올려라. 일부러 올려라.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. 원래는 보통 계약 매매 대금에 10%를 넣는 게 관례긴 한데, 그냥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계약 금액을 올려라. 왜냐면은 이 계약은 반드시 저희가 성사시킬 의무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, 그런 의지가 있으면은 계약금을 올려라 했는데, 근데 그거를 그때 가서 이제 계약금 10%만 내고 중도금도 뭐 물어보고 했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한 거죠. 그래가지고 마침 이제 그 계약금 10%에 2배 배상을 받고 이제 끝낼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. 거의 뭐 그렇게 될 것 같은데, 근데 돈을 벌긴 버는데 계약금 10%로 해봤자 어차피 금액이 좀 작은 거라서, 투자 용도로 하는 거라 작은 거라서 뭐 한 1,000만원 정도? 1,000 얼마 정도? 1,000만원에서 한 1,500 정도 되는 수준의 지금 돈이 좀 생길 것 같긴 한데, 돈이 생겨도 약간 찝찝한 케이스이긴 하죠. 예. 왜냐면은 그 가격 자체가 더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.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보면 개발 호재, 갑자기 개발 호재 뭐가 생긴다거나 뭐 전철이 생긴다, 혹은 뭐 갑자기 뭐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물려서 갑자기 호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이제 매도자가 따져보는데, 어떻게 따져보냐면, 내가 계약 배상금을 다시 2배를 돌려줘도 이거를 대해서 매도 호가가 더 높이 올라간다면 당연히 계산을 때려보겠죠. 계산을 때려봐서 이게 맞다고 싶으면 당연히 계약 배상하는 겁니다. 근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, 이게 의외로 이 부분을 모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. 중도금의 중요성을 그래서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. 중도금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 이 집을 사고 이 계약을 할 의지가 있다면 정말 중도금을 넣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중도금을 넣으셔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중도금을 넣으시면 어떻게 되냐, 계약 파기가 할 수가 없습니다. 계약 파기를 할 수 없고, 매도자가 계약을 파기해서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. 단 중도금을 넣었을 때 2가지 사례 정도는 파기할 수 있습니다. 예외 상황이죠, 제가 봤을 때는. 근데 어떤 상황이라면, 자, 첫 번째, 먼저 협의를 하는 겁니다. 합의. 그러니까 매도자가 매수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.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계약금에 대해서 2배 상환하는 게 계약 파기했을 때 그게 관례긴 한데, 중도금 같은 경우는 명시가 없으니까, 내가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못 팔 것 같은데 미안하다 그러면서 일단 계약금의 2배는 당연히 하고, 중도금을 다시 돌려주고, 그거에 대한 위약금을 뭐 예를 들어서 뭐 3,000만원 더 주겠다, 죄송하다, 뭐 이런 식으로 둘이, 매도자와 매수자가 합의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. 자, 이게 첫 번째가 될 것 같고,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. 뭐냐면은 계약서 쓸 때 먼저 쓰는 거죠. 뭐라고 쓰냐면 특약에 쓰는 겁니다. 특약. 만약에 계약금의 배상은 당연히 이제 명시를 하는 거고, 혹시 중도금 받고 중도에 이거에 대해서 계약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명목으로 5,000만원을 지급한다, 뭐 이런 식으로 명시가 돼 있으면 당연히 매도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해지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 2가지 사항을
제외하고는 보통 일반적으로 중도금 넣는데 계약 이행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그 이 범주를 벗어난 경우는 없어요. 근데 이런 경우는 있겠죠. 보통 이런 경우는 있죠. 뭐냐면은 계약금을 넣고 그 다음에 중도금이 만약에 5천만 원이라고 칠게요. 5천만 원 치는데 2차로 나눈 거예요. 무슨 얘기냐면 뭐 이번 주에는 1차 중도금을 2천만 원 넣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2차 중도금 3천만 원 넣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1차 중도금을 넣은 상태에서 매도자가 계약 해지를 한다. 2천만 원 넣었으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또 중도금이 어쨌든 의지를 보였고 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중도금이 실행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. 근데 다만 이런 또 아리까리한 경우는 있겠죠. 뭐냐면은 매도자의 허락 없이, 그러니까 매도자가 인지하지 못했는데 매수자가 일방적으로 중도금을 밀어넣은 경우가 좀 애매해질 것 같은데,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매도자의 어쨌든 그 이익 그런 측면에 보호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,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, 내가 이제 부동산,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수자 입장에서 이 집이 내가 잔금 치르기 전까지 뭔가 호재가 나오고 뭔가 급등할 것 같아, 그런 거는 이제 매수자가 좀 알 수 있겠죠. 그래서 매도자는 모르는 것 같아, 이 사실을. 근데 그럴 것 같은 경우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죠? 반드시 중도금을 특이하게 써든지 명시하든지 얘기를 하시든지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살살 유도를 해서 협의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중도금을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그거 아니면 만약에 매도자가 내가 이거 계약 중도금 좀 그냥 필요 없다, 잔금만 이렇게 하자,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차라리 아싸리 그냥 계약금 올리십시오. 그냥 계약금 올리셔서, 정식 계약서 쓸 때 계약금 올리셔서 그렇게 계약을 못 박는 것이, 왜 그렇게 아예 생각을 못 할 정도로.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뭐죠? 반드시 계약할 의사가 있을 경우에, 만약에 이거를 반대로 포기하게 되면 매수자가 그냥 그 돈 날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없어야 하겠죠. 없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중도금에 대해서 내가 꿀팁,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 내가 쓴 계약, 정식 계약을 지킬 수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. 어쨌든 오늘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찍는 엘리트 앰비션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